예, 이 화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안산 지역에도 그 수암동 그 거기 가면 그 동물 보호소가 있어요. 동물 보호소에 그 유기견들 이렇게 보호하는 데거든요. 철창 속에 이 철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이제 유기견들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보호하는데 잠깐 볼까요? 집에 있다가 밖에 잠깐 바람 쐬러 나. 이제 이런 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개들이 이게 보호하는 기간이 뭐 계속 보호되는 게 아니고 한 달까지가 시한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 되면은 이제 주사를 맞춰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예, 뭐 마취 주사인가 마취액을 이제 그 한도 이상으로 넣으면 개가 죽는데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태극사랑 유튜브 하기 이전에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성악 유튜브 올리고 할 때 이런 애견에 대한 것도 좀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유기견 거기 가서 참 충격을 많이 받고 이 멀쩡한 개들이 한 달 있다가 이제 안락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키우는 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뭐 여기 가서 찾았던 적도 있어요. 한 두 번인가 한 번은 소방서에 가서 찾았고 한 번은 여기 가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가 소방서 구급 대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수용돼 있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못 찾으면 개도 이제 여기 있다 한 달 있다 안락사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마음의 상처가 좀 심한 개 같아요.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하는데 여기 가보면 개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리워하는지. 이는 이제 진돗개 종류인데 아주 큰 개들도 있어요. 일어서면 뭐 사람 키만큼 큰 그레이트 피레니스 같은 그런 견종도 있었는데 그런 개도 사실 이런 개들 다 입양해다가 키워주고 싶은데 참 뭐 이런 민간에서 지금 이렇게 유기견들 몇십 마리씩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고 참 이거 지금 한 몇 년 전이죠. 이거 최소한 한 5, 6년 전에 제가 여기다 올렸던 그런 파일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이 애견 또 동물 이런 유튜브를 좀 보니까요.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그래서 반려견과 이별한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개들은 한 15년 정도 되면 늙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15년, 18년 되면 사람 나이로 치면은 90살, 100살 되니까 뭐 그런 개를 이제 키우는 거는 이제 개들이 늙으면 또 눈도 백내장에 걸려요. 동물들도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백내장에 걸리는데 저도 백내장 오른쪽 눈이 걸려서 수술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백내장 수술해 보니까 뭐 깨끗이 다 낫는데 동물들도 백내장 수술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취 시키고 사람은 이제 마취 없이 국소 마취 시키고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교환하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개들은 마취 안 시키면 뭐 수술이 안 될 테니까 아마 마취시키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가능하겠죠. 그것도 개들도 인공수정체 넣어주면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들이 나이가 들면은 백내장 걸려서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뺑뺑뺑 도는 이유가 이제 보이는 눈과 안 보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도나 한쪽 눈이 이제 감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 그 반려견과 이별한 사람들의 모임 보니까 이제 다 늙어서 반려견이 죽은 경우 이제 슬픔 같은 거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봤는데, 저도 이제 그 키우던 개가 좀 잘못돼 가지고 죽어본 일이 있거든요. 아파서 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진돗개 종류였어요. 이런 진돗개 종류였는데, 아프니까 이제 일체 밥을 안 먹고 결국은 이제 굶어 죽더라고요. 밥을 일체 안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근데 참 제가 그 임종을 지켜줬는데, 이제 개가 이렇게 이제 병이 나서, 그때 이제 개가 장염이 걸렸었는데, 병이 나서 이제 기력이 쇠하면은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장도 이제 장염이 생겨서. 그때 이제 그 제가 잘못해가지고 닭뼈를 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닭뼈 주면 개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연 상태에서 그러면 개가 닭 잡아먹고, 옛날 같으면 야생 개들이 야생 닭 잡아먹었을 텐데, 그 잡아먹고 닭뼈 때문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서 닭뼈를 그냥 자유롭게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걔가 죽더라고요. 장염이 걸려서. 그래서 이게 내가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죄책감도 있고. 그러니까 일체 먹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기력이 쇠해갖고 앉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눕더라고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임종을 지켜주러 이제 방에다 모셔놨으니까, 그때 날이 좀 추울 때니까 방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수발을 들었는데, 임종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나를 반길 힘을 얻고,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가뿐숨을 몰아쉬면서 주인이 왔다고 반갑다고 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죽을 때 이제 경련을 일으키더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화장을 시켜줬는데, 이제 화장시키러 가면서 이제 그 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가 들고 가는데, 그전엔 걔 목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가축병원에. 그때 가축병원에다 화장을 의뢰했거든요. 그 가축병원에 이제는 개 시체를 내가 들고서 이제 자루에다 담아서 들고 가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이 이제 늙어서 죽은 사람들, 저는 이제 늙어서 죽어보질 못했는데 그렇게 아파서 죽은 경험을 해보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두 마리 키우다가 한 마리가 이렇게 아파서 죽고 한 마리 남아있으니까 참 그 슬픔이 저도 컸습니다.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이해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많이 좀 같이 공감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들은 한 15년, 길게 살면 한 20년 살고 이제 죽거든요. 사람보다는 빨리 죽죠. 그러니까 내 품에 태어난 아기가 나한테 의지해서 살다가 어느 날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같은 거죠. 타임머신. 네, 타임머신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하죠. 우리가 예? 처음에는 이제 내 아기처럼 키웠는데 나중에는 노인네를 모시고 사는, 뭐 15살 이상 넘어가면 노인들이 돼가지고 노견이지, 노견. 그래서 이제 심하면은 관절염 같은 것도 생기고 잘 못 걷고, 백내장 걸리면은 이제 앞을 못 보고. 그래도 그렇게 이제 뭐 10년 이상 키우는 분들은 다 애견가기 때문에 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개를 이제 수발하다가, 그렇게 해서 개가 죽고 나면 굉장히 슬프거든요. 저는 이제 아파서 죽어봤는데, 또 한 번은 개도둑이 훔쳐가가지고 정말 저 황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견사에서 제가 같이 잡니다. 근데 같이 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들이 주인과 이제 같이 있다는 그 의식이, 제가 이제 잠은 다른 데서 자고 견사에 와서 이제 조금 놀아주고 밥 주고 가고 이래 봤는데, 그러면 개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불편하지만 견사에서 같이 자면 뭐 일단 잠자는 시간은 개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눈망울 초롱하고, 이렇게 유기견 돼갖고 이제 한 달 후에 죽을 이런 모습이면서도,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얘는 아마 어디 병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력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 거고. 참, 그 유튜브에서 반려견과 이별한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보고 참 가슴이 짠했고요. 저도 우리 똑똑이가 이제 5살 정도 됐는데, 5살이면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한 30대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늙어가서 두 노인네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똑똑이도 이제 10살 넘어가면, 사람 나이로 들면 뭐 70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15살 되면 이제 90대. 그리고 이제 셰퍼드 같이 큰 개들은 작은 개들처럼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똑똑이도 이렇게 비만에 걸리면 또 관절염이 오니까 먹는 것도 좀 조절해 줘야 되고, 좀 마른 게 좋아요. 좀 너무 앙상하게 마르면 안 좋지만은, 개들이 이제 비만에 걸리면은 특히 이제 고관절이 많이 상하죠, 개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그림자가 접니다, 지금. 저 안에 보면, 다시 볼까요? 소리는 저기 보이는 그림자. 저 보이죠? 저 그림자. 제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저 그림자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가 살이 찐 게 보기는 좋아요. 퉁퉁하니 보기는 좋은데, 좀 깡 마르면은 좀 볼품없어 보이고 하는데, 사람도 그렇듯이 저 그림자가 접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깡 마른 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건강상은 좋습니다. 너무 마르면 안 좋지만, 군살이 없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똑똑이가 비만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시키는데, 어쨌든 언젠가 또 같이 이별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개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우는 식으로 애견가로 살면요, 개를 일생에 뭐 몇 마리 못 키워요. 한 마리 키우면 뭐 한 15년, 20년 지나간다 그러면, 2마리 키우면은 뭐 40년 지나가니까, 그걸로 뭐 2마리 키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개도 키워봤다, 무슨 개도 키워봤다,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우리 같은 뭐
이게 죽음으로써 반려견과 헤어지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개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자세가 다른 거죠. 예,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개 키우다 실증 나면 또 남에게 주고 또 새로운 개 또 이렇게 키우고 뭐 무슨 뭐 로트와일러를 키워봤다 뭐 그레이트 댄을 키워봤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뭐 저는 뭐 똥개든 명견이든 가리지 않고 정들면 키우는데 과거에 저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못 키운 게 뭐 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이 훔쳐가거나 그래도 그 병들어 죽은 경우에는 개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행복한 죽음이었죠. 그래도 주인이 임종을 지켜주고 주인의 품 안에서 죽었으니까 나는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예? 나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해 갖고 내가 닭뼈 줘가지고 장염 걸려서 죽은 거니까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같이 키우던 그레이트 피레니즈 그때 이름은 보경이었는데 그 개는 나중에 그 양왕하고 진돗개 양왕하고 2마리 키우다가 그 개도둑이 훔쳐갔거든요. 제가 견사에서 안 자니까 아주 어느 복날 예? 그때도 제가 좀 잘못한 게 그 견사의 문을 조금 이제 열어놓으면은 이 양왕이가 그래도 목줄에 묶여 있었지만 나와서 밖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문을 잠깐 안 잠궈 놓은 게 내가 좀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뭐 개 2마리 있으니까 아무리 뭐 큰 개라도 개도둑한테는 뭐 그 돈이죠, 뭐 돈. 그렇게 이제 좀 불행을 당해보고 그런 걸 따져보면 그때 이제 장염 걸려서 죽은 개 이름이 나츠였는데 그 나츠라는 개도 제가 이제 생후 한 3개월 된 강아지 데려다가 키웠던 그 진돗개인데 그렇게 주인의 품 안에서 임종한다는 거 그거는 개로서는 호상이죠. 호상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주인이 임종을 지켜주고 화장도 시켜줬으니까 저는 뭐 단독으로 화장은 못 시켜주고 여러 마리 화장시키는데 같이 껴서 화장을 그때 부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마리 더 죽었구나. 그 그레이트 피레니즈 잃어버린 그 보경이의 손자. 제가 보경이를 그렇게 이제 개도둑한테 잃어버리고 하도 적적해서 그때 그 보경이의 그 딸이죠, 딸을 한 마리 낳았었는데 보경이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었는데 그 한 마리를 친구한테 이제 주었는데 그 친구가 잘 키워서 제가 친구한테 준 개 이름이 깡깡이었는데 그 깡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깡깡이가 또 새끼를 낳는데 새끼 이름이 백두였어요. 수컷.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개를 안 키우겠다 그래서 제가 그 백두를 받아왔어요. 그 수컷을. 근데 이놈이 밥을 안 먹어갖고 죽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백두를 산에다 가다 이제 묻어줬죠. 그 그레이트 피레니즈만 해도 몸무게가 수컷은 거의 한 50에서 60kg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메고 가서 산에다가 장사를 시켜줬는데 땅 파고 꼭 이렇게 사람 안매장하는 범죄인들 같더라고요. 밤에 이제 요즘은 산에다 갔다가 그런 거 묻으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이제 밤에 둘이서 이제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관은 없지만 이게 둘둘 싸가지고 땅을 파고 둘이서 묻어줬거든요. 그러니까 2번 죽어봤네요. 그러니까 백두는 제가 다 큰 개를 우리 보경이의 손자죠, 손자. 보경이가 깡깡이를 낳고 깡깡이가 백두를 낳는데 그 백두를 데려왔다가
그게 물을 잘못 먹어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체 밥을 안 먹어요. 개가 탈이 나면. 그래갖고 굶어 죽었어요. 그 경우도. 그래서 2번 그런 상을 당해봤고, 그렇게 늙도록 늙어 죽을 만큼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개들이 아파서 죽거나 뭐 이런 거는 호상입니다. 예. 질병으로 죽는 경우에는 그래도 주인 품 안에서 죽으니까. 근데 산채로 끌려가서 도살당하는 거는 정말, 그게 정말 개 죽음이죠. 보신탕으로 잡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신탕이나 뭐 이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개들한테는 여기가 지옥이죠. 뭐 지옥.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존재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이게 뭐 지옥 아니겠어요?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개가 늙어 죽을 만큼 그렇게 오래 키워보지를 못했고, 다 이렇게 사고 개도둑이 훔쳐간다든지 아파서 죽는다든지 뭐 이래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 개도둑이 훔쳐갔던 보경이는 한 6년 키웠을 때 6살 됐을 때 같이 키우던 개가 양왕이었거든요. 진돗개였는데, 예, 양왕이는 수컷이었고 보경이는 암컷이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교배를 붙을까봐, 암컷하고 수컷을 키우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 양왕이는 진돗개라 보경이는 그레이트 피레니즈라 이게 교배돼갖고 짭쭉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경 쓰였는데, 그때 진돗개 양왕하고 보경이 그레이트 피레니즈를 그때 이제 개도둑한테 도둑을 당해보고, 그때 제가 이 견사에서 앉았거든요. 사람이 앉으면 뭐 큰 개 2마리 있으면 개도둑이 얼싸하고 훔쳐가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개들을 또 묶어놨으니까 그때는 둘이서 이제 교배를 붙을까봐 이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늙어서 죽는 경험은 저는 잘 못 해봤고, 아파서 죽는 경험하고 개도둑이 훔쳐가는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똑똑이 샤파트를 분양받아 오면서는 그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견사를 고쳐서 여기서 이제 이게 간이 침대 만들어 놓고,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컨테이너 안에. 그래서 물도 길어다가 이제 먹을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자겠다. 뭐 이런 각오를 다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자는 거죠. 예, 자면서 개를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똑똑이를 키운 지 벌써 이제 한 5년이 지나서 똑똑이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이도 이제 5살이면은 이제 좀 더 크면 10살 되면은, 셰퍼트가 10살이면은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견이나 특수견으로 이 셰퍼트들이 활동을 하는데, 10살 넘어가면 은퇴를 시켜요. 거기서 더 이상 일을 안 시키고 이제 노인이니까. 늙은이들한테 뭐 그렇게 탐지 의무 시키고 뭐 폭탄 찾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걔들도. 그래서 이제 퇴역하죠. 퇴역. 말하자면 제대하는 거죠. 군견으로. 셰퍼트 같은 거는 군견으로 그렇게 일하고, 리트리버 같은 거는 이제 맹도견으로 일하죠. 맹도견으로 일하다가도 10살 넘어가면 또 맹도견들도 이제 퇴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맹도견의 이끌음을 받는 맹인들이 맹도견이 맹인들하고 사는데요. 맹인은 이 견주가 아닙니다. 이 맹도견이 맹인을 서포트하고 서비스하는 관계지, 이 맹인이 맹도견을 보살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맹도견은 그 맹도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맹인을 자기가 이제 이끌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리트리버 종자도 그 맹도견을 10년 하면은 은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제3의 주인에게 다시 인도되든지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그 반려견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나도 한 5, 6년 후부터는 저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예, 나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혹시 제가 뭐 질병이나,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제가 똑똑이보다는 오래 살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뭐 질병으로 이 똑똑이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똑똑이가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키우는 그 애견이 아닐까. 제가 이제 키울 수 있는, 만약에 똑똑이 사후에 다른 개를 내가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똑이가 앞으로 한 10년 살고 죽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개를 키운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죽지 않을까. 먼저 죽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는 내가 할 수 없다.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살다 죽어도 뭐 보험도 있고 뭐 또 가족도 있고, 누군가 나를 장사시켜 줄 수 있지만, 개들이야 주인이 없으면 얘들 정말 뭐, 저는 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믿고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큼 애견가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믿고 이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이 똑똑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서없이 이 과거, 이거는 이제 태극사랑 이전에, 태극사랑 방송 만들기 이전에 제가 유튜브로서 그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이렇게, 여기 자주 들렸습니다. 그때는 가서 이제 개들 보는데, 나중에 안 간 이유가 슬퍼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하나 희망 중에 하나는 돈 문제가 좀 해결되면, 저는 이 유기견 보호하는 이런 그 클럽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든지, 뭐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저도 이 민영 유기견 보호하는 그런 보호원 원장이 되든지, 그런 활동을 저는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